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스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2023년은 그야말로 개포동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개포동 시대의 활용 점정이 될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입주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보유 전략을 가져갈까, 또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또 금년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자이 프레이던스가 현재 입주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 현황 어떤지, 이런 사항들도 마찬가지 궁금해하고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대한 세 가지 관심사항, 3대 관심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건설이 잘 진행돼서 11월 말에 입주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동향 어떻고,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보유자나 아니면 투자 희망자나 과연 향후 전망과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사항, 건설 현장 사진 한 3커트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114동 선릉로 개포고등학교 맞은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4동이 이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 동네 주변이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사진 115동, 116동은 이 개포로 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개포동이 그야말로 변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129동, 134동인데요. 이건 언주로변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129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단지 내부를 향해서 한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사진 모습이 안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드리기 위해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주변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단지가 실제 이제 전월세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매가 가능에 따라서 매매도 진행될 텐데, 우리가 자이 프레지던스의 우리가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이 프레지던스는 금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3,375세 대단지이기 때문에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시사남부가 굉장히 클 거고, 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 매매 현황을 보면은, 자, 먼저 2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거래 건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의해서 착공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준공이 안 나면은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준공 때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조합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이한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자이 프레지던스가 2022년 12월 28일부터 금년 2월 초순까지 매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거래 가능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됐었는데, 그 사이에 28건이 거래된 거예요. 그럼 28건이라는 거래건은 실제 전체 입주량 3,375세 대비해서 1%도 안 되는 수율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거래량이 적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또 하나 더 좀 이렇게 눈여겨볼 것은 거래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장, 폭락동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요. 반면 매도자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매매 사례를 보면은, 자, 25평 같은 경우는 17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총 9건인데 평균이 17억 8천입니다. 반면에 31평 같은 경우는 한 건이 거래됐는데 24억이 거래가 되었어요. 우리가 9평이라 그러는 33평은 17건이 거래됐는데 2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 형상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거 최고가에 대비해서 막 6, 7억 정도 하락된 가격이 거래가 됐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28건이라는 그 자이 프레젠스 거래는 우리가 2000년도 9월에 입주한 에미안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96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2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이런 거래량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자이 프루던스 34평이 거래된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34평형 과거 최고가는 2011년 11월 달에 했던 2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에 1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20억까지 찍고 그 다음에 21억 5천, 굉장히 8억 이상 낮아진 가격에 거래가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거래들이 정상적인 거래보다도 셀링 패닉이나 아니면은 저가 양수도 아니면 하락장을 통한 그런 세금 절세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도 되지만 여하튼간에 실거래가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금년 1월에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올라오기 시작해서 자, 금년 2월에 지금 25억을 찍고 실거래가를 맞췄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27억, 28억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이 프레던스의 전월세 현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전월세가 2022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이에 월별 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프레젠스가 금년 5월 20일까지 현재 1076건이 거래가 됐어요. 자, 이 표에서 하나 우리 여러분께서 관심 가질 것은 자, 반전세가 545건, 전세가 531건 해서 반전세와 전세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우리가 입주를 기점해서 앞으로 2달, 뒤로 2달, 이 5개월 사이에 거래량이 90%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H 포스트 아이파크도 이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요. 거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 기간이 좀 늘어날 정도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 11월 30일 입주한다 그러면 앞으로 2달, 9월, 10월, 9월, 빠르면 8월부터 그 다음에 12월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이 8월이나 9월부터 내년 2024년 1월까지 거래가 집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요. 자, 이 현상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에 거래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세도 마찬가지, 반전세도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의 거래 집중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거래가 집중됐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이다. 단지 거래량 자체 출현 예상되는 물량이 약 2,000건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소 앞뒤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거래 내역을 평형별로 다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내고 보니까 너무 표가 복잡한 거예요. 자, 참고하실 때 자, 월세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부분, 반전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전세 부분을 1억당 40만 원에서 전세로 환산했어요. 그 다음에 전세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환산 평균을 낸 건데, 자, 이 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표를 약간 변화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가리면은 좀 더 이제 숫자들이 덜 보이니까 보시기 쉬울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18평 같은 경우는 평균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 수준이었다. 자, 24평 같은 경우는 8억 2,650만 원이었다. 이렇게 돼요. 우리 9평이라는 33평 같은 경우는 11억 1,200만 원이었다. 11억 2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이 프레던스의 전월세 매물량이 일단 1,076건을 기준으로 31%입니다. 앞으로 아직도 미체결된 계약까지 간산하면은 약 32%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자, 개포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전부 31%에서 38% 사이에서 물량이 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DH 포스트 아이파크도 최소한 2,000건 이상 물량이 나온다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줄여두고, 실제, 평양별로 평당 가격이 어떤가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중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 간에 어떤 차이가 있점을 알기 위해서였는데, 예상에 딱 맞게 좀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즉, 우리가 40평 이하에서는 평당 3천만 원대 초반을 기록하는 반면, 40평 이상에서는 4천만 원대를 기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대원으로 갈수록 전세가도 더 비싸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를 보면은 세대당 세대수가 많은 평형이 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 거래 사례로 검증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전월세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2달 전부터 거래가 활성화됐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 12월부터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2월 말까지 10억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딱 지나니까 2023년 3월부터는 11억대를 향해 갔고요. 지금은 4월, 5월 때는 13억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주 지정 기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물량이 빠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하나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입주 물량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이 프레젠스 말고 개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전세형은 어떤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4개 단지를 꼽아봤는데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2019년 2월달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 프레젠스하고 정말 입주 기일이 교묘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평이 10억 4천만 원이 평균가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트 2020년 9월달에 입주했는데, 여기도 상상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단지인데 10억 4천만 원 똑같이 기록했고요. 자이 프레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2천만 원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4개 단지 중에서 지금 안호일세가 상대적으로 전 평형 골고루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출연 이후에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이 프레젠스의 우리 전월세 거래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 거래 시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이건 너무 뻔한 사실은 아니야.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긴 당연하냐. 물론 그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실제 거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피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시사하느냐. 이렇게 내가 물건 내놓는 시점에 따라서 내 물건의 전월세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래 당시 시장 분위기 영향이 크다. 특히 이제 자이 프레젠스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2022년 하반기 4분기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락론, 폭락론, 온갖 전문가들이 동원해서 하락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매매가나 전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전세가 하락장이 극심할 때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이 프레젠스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시장 조건 속에서 입주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세 반전세 비중이 대등해졌다.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금리도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가 이제 증액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갖다가 전세 대신 월세로 갔던 경향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세 40%, 월세 60% 이런 비중이 있던 거지, 이제는 동등하게 5대5 수준까지 왔고, 오히려 이제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입주할 때는 거꾸로 6대4가 될 거랍니다. 전세 세입자 전세 물건 찬사라면 6, 반전 찬문이 한 4, 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풀 전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전세로 할 것인지
하나의 생각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입주 지정일 후에는 주변 물량이 없다면 상승한다. 이것도 상식적인 예이지만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목적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세 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 사전 점검일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때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거래의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임차에 희망자가 나타나면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꼭 그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좀 편안하게 내 전월세 물량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과 미래 투자 가치, 어떻게 보면 이거 뜬구름 잡기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합니다. 어떤 걸 찾고 나갈까요? 자, 먼저 이 가기 전에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3년 동안 거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중심으로 볼 텐데요. 과연 최고가가 얼마였고 지금 호가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우리가 미래 전망과 그 다음에 미래 투자 가치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평형인데요. 26평형 2022년 6월 달에 21억 찍었습니다. 21억 1000만이 지금까지 실거래가 최고인데 지금 시장에서 19억 20억의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전 고점을 회복하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다시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자, 33평은 어떨까요? 예, 국평 33평 마찬가지로 2022년 4월에 29억 3천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이것이 2023년 11월에 23억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금년 4월에 25억, 5월에 24억 이렇게 찍으면서 다시 전 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38평은 어떻습니까? 자, 38평은 최고가가 2022년 3월에 33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가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8평 지금 호가는 이미 바닥세가 33억이에요. 33억에서 35억 사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7억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38평 이상은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어요. 44평 어떨까요? 44평 마찬가지입니다. 44평 지금까지 최고가가 2021년 2월에 35억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호가 37억에서 40억입니다. 44평 무조건 앞으로 거래되는 것은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1평 2021년 10월에 50억 거래 찍었던 이후에 거래가 없고요. 61평도 마찬가지로 21년 12월에 54억 찍고 그 다음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평 이상은 앞으로 체결되는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돌려 말하면은 지금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나온 물건을 잡는 것이 미래 가치를 잡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왜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미래 향후 전망을 한번 같이 보시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통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통계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얘기 후행 요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통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가 담겨 있는 그 스토리까지 이해하는 통계 숫자 이변에 있는 그까지 보여주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지표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통계 근거한 분석은 항상 시장의 후행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 시장 요건만 봐도 그래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에요. 나머지는 다 변동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찾는 건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사업성이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떤가요? 건축원자재, 건축비용, 분양가마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물론 작년처럼 금리 급변동에 따른 이런 이벤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강한 이벤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락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락장, 폭락장 이야기하면서 이게 2, 3년 갈 것 같이 예상했지만 1년도 못 가고 다시 지금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요인은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만 가지고 있는 요인. 그 뭐냐? 바로 완벽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입지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직주 근접 아닙니까? 직주 근접 테헤란로. 금방 뭐 차량 10분 거리에 다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역세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역세권이 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학세권. 여기 단지 내 학교가 3개나 있는 단지예요. 앞으로 이런 단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동이 글쎄 줄었기 때문에 학교 세우는 것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에 이 학교 세우겠다는 것은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보지 봐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욱 높아질 그런 단지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다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습세권입니다. 개포동처럼 이렇게 대모산과 양재천 사이에 위치하면서 완벽한 습세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펜트하우스를 딱 봤을 때 우리가 강남을 향해서 바라본 방향하고 개포를 바라본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개포 쪽은 녹색이 우울진 반면에 강남 쪽은 큰 건물만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개포 지역에 이런 신축 대형 아파트 같은 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처럼 대단지 또 그러다 보니까 최고급 시설 커뮤니티를 갖춘 더군다나 펜트하우스가 31가구 되는 이런 단지는 앞으로 강남에서 나오긴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높은 희소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투자도 지금이다. 보유도 좀 더 가급적이면 오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유 부분은 물론 세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겠죠. 자, 오늘은 지금 새로운 강남 주거 명품지의 활용 정점이 될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전월세 운영 전략과 보유 전략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매매나 임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뢰 거래 책임 중개를 통해서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